여보, 옆집 남자. 내가 일부러 들여보낸 거야. 남편의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62세, 결혼 37년 차. 나는 평생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601호의 한 남자가 이사를 왔죠. 벽 하나 넘어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어느 밤, 벽 너머에서 톡톡 그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어요. 그가 들어왔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알게 된 진실. 남편은 췌장암 시한부였고 옆집 남자는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혼자 남잖아. 당신이 여자로 살 수 있게 민우를 옆집에 들여보낸 거야.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벽 하나 넘어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602호. 이 집에서 산 지 30년이 넘었어요. 아침엔 햇살이 거실을 가로지르고 저녁엔 현관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던 평온한 일상. 그런데 어느 날 옆집 601호에 이삿짐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옆집에 누가 이사 오나 봐. 남편 정훈에게 말했어요. 그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죠. 그래, 뭐, 조용한 사람이면 좋겠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복도를 나섰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탔어요. 173cm쯤 될까요? 짧게 깎은 백발, 단단한 어깨, 그리고 깊은 눈빛,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몇 호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6층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죠. 저도 6층이네요. 아, 그럼 옆집이시겠네요. 601호 강민우입니다. 그의 손이 내 쪽으로 뻗어졌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손바닥에서 온기가 전해졌죠. 602호 박미선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그의 발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숨 쉬는 리듬까지 이상하게 다 들렸어요. 각자의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자주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현관에 등을 기댔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며칠 병원 다녀야 할 것 같아. 검진 좀 받으래. 무슨 검진? 그냥 정기검진. 걱정 마. 남편이 출근하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짐 정리하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샤워하는 물소리. 나는 모르게 벽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 멈추는 소리, 그리고 그의 한숨 소리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밤이 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늦게 들어왔고 지친 얼굴로 먼저 잠들었죠.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벽 너머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누웠나 봐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죠.
얇은 벽 하나 사이. 그와 나 너무 가까운 거리.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만 벽 너머 그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을 때 전기가 흘렀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밀 검사 받는다고 며칠 입원해야 해. 정우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응, 걱정 마.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은 텅 비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시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벽 너머 그 사람의 기척이 더 크게 들렸죠. 저녁이 되었어요.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평소보다 많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 냄비를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죠. 옆집은 뭘 먹을까? 작은 용기에 찌개를 담았어요. 김치 몇 점도 함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냥 이웃 사이잖아. 괜찮겠지. 601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죠.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딩동.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민우 씨가 서 있었어요. 회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 집에 있을 때의 그는 더 편안해 보였어요. 박미선 씨? 아, 네. 저기, 찌개를 좀 많이 끓여서요.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가 두 손으로 용기를 받았어요.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손끝에서 뭔가가 확 퍼져나갔죠. 따끔하면서도 뜨겁게. 나는 황급히 손을 걷었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혼자 사시죠? 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 봤어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3일 후 아침에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깨끗이 씻긴 용기, 그리고 작은 메모지. 오랜만에 사람 냄새였습니다. 다음엔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601호 강민우. 나는 메모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획이 강했죠.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정훈이 퇴원했어요. 다 괜찮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래.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나는 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어깨에 기대려 했는데 이상했어요. 낯설었어요. 37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죠. 밤에 침대에 누웠어요. 정우는 금방 잠들었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민우 씨의 초대. 가도 될까? 아니, 가면 안 되는 걸까? 벽 너머에서 그의 기척이 들렸어요. 나는 손을 들어 가슴을 눌렀어요. 심장이 또 뛰었거든요. 다음엔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을 때 세상이 멈췄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훈이 또 병원에 입원했죠. 이번엔 좀 길 것 같아.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녁, 핸드폰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어요. 민우 씨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죠. 메모지에 적혀 있던 번호.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보냈어요. 커피, 아직 괜찮으신가요? 600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지금 바로요. 601호. 손을 떨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청바지에 얇은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향수를 한 방울 뿌렸어요. 아니, 두 방울. 601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그의 집 냄새, 커피 향과 책 냄새, 그리고 그만의 냄새. 소파에 앉으세요. 커피 내릴게요. 거실은 심플했어요. 회색 소파, 작은 테이블, 창가에 책장. 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민우 씨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왔어요. 테이블에 잔을 놓는데 내 손이 떨려서 잔을 받다가 덜컹 소리가 났어요. 긴장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었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그가 내 옆에 앉았어요. 가깝게, 너무 가깝게, 무릎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박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뵀을 때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당신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유부녀예요. 압니다.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보면 숨이 막혀요. 그의 손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내 볼을 쓰다듬었죠. 따뜻한 손바닥. 피하지 마세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는 내 입술을 탐하듯 움직였고 나는 받아들였어요.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내 뒤통수를 감싸고 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죠.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죠. 미선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황급히 일어섰죠. 안 돼요. 나 유부녀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미선 씨, 그가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602호 문을 열고 들어가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으로 입술을 만졌어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압니다. 하지만 당신도 느끼잖아요. 이게 뭔지. 나가기 직전 들었던 그의 마지막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죠.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톡, 톡. 벽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숨을 멈췄어요. 정훈이 떠난 지 사흘째. 항암 치료 시작한대. 3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해.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톡, 톡, 톡 민우 씨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떨며 같은 곳을 두드렸죠. 톡, 톡.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문 열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안고 싶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나는 거울을 봤어요. 얇은 실크 가운만 걸친 모습,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상기돼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발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돌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 민우 씨가 서 있었어요. 티셔츠 한 장, 편한 바지. 그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어요. 들어와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가 나를 확 끌어당겼어요. 현관 벽에 내 등이 부딪혔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어요. 미선 씨, 미선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혔죠. 민우 씨. 그의 손이 가운 끈을 풀었어요. 스르륵.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실크.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나는 떨렸어요. 추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아니요. 떨리는 거예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섬세하게.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손끝. 나는 작게 신음했죠. 침실이 어디예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가 나를 안아 올렸어요. 복도를 지나 침실로.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봤죠. 그의 눈빛엔 욕망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천천히 내 다리를 어루만졌어요. 미선 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그의 티셔츠가 벗겨졌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내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그가 내 위로 올라왔죠. 무게가 느껴졌어요. 체온이 전해졌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사랑해요, 미선 씨. 그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나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었어요. 침대 시트가 흐트러졌고 베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내 손이 그의 등을 감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영원히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새벽녘,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어요. 흐트러진 이불, 뒤엉킨 몸.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후회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어요. 나 최장암이야. 3개월밖에 못 산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우 씨와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나는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그의 품, 뜨거운 입맞춤. 하지만 낮에는 남편을 마주해야 했죠. 병원을 다녀온 정훈. 그날따라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가는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여보, 나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나 췌장암이야.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사기. 의사가 그러는데 3개월밖에 못 산대. 뭐? 뭐라고?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미안해. 한 달 전에 알았어. 말 못했어.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민우 씨와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죠. 아,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녔구나. 그래서 입원을 했구나. 하지만 정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민우 알지? 옆집 사는 사람. 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 대학 동기야. 30년 지기. 뭐? 내가 부탁해서 옆집에 들어오게 한 거야. 암 진단받자마자 정우는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남잖아. 당신이 여자로 살 수 있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 당신 요즘 표정 보면 알아. 민우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죠. 미선아. 정훈이 내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미리 말 안 해서. 근데 난 괜찮아.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리쳤어요. 손을 뿌리쳤죠.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들이 짜고 만든 연극의 배우예요? 내 의사는? 내 마음은?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어. 선물? 나는 비웃었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 남편으로만 있었지, 남자로는 없었잖아.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떨림을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민우라면 괜찮아. 걔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여자로 사는 걸 봐서 난 그걸로 됐어. 나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가? 나가요. 숨 좀 쉬게 해줘요.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601호 문이 보였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 민우 씨의 미소, 손길, 키스, 그날 밤. 나는 601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미선 씨? 민우 씨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죠. 당신, 알고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훈이가 암이라는 거, 당신이 그 사람 친구라는 거,
다 계획이었다는 거.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표정만으로 알았어요. 알고 있었구나. 나는 힘없이 웃었어요. 우리 사이도 다 거짓이었네요. 미선 씨, 들어봐요. 됐어요. 나는 돌아섰어요. 602호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니. 그날 밤 나는 다시 그의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며 민우 씨와 마주친 다음 날 나는 601호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죠. 미선 씨, 나는 그의 가슴을 쳤어요. 알고 있었어요? 나한테 다가온 게 다 계획이었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약하게 하지만 계속. 민우 씨는 맞았어요. 피하지 않았죠. 처음엔 의리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형님이 부탁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당신 옆에 있어 달라고. 그럼 우리 사이는 뭐예요? 동정?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모. 그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당신 목소리 듣고 당신 손 잡고 당신과 키스하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난 진심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거짓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미선 씨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3일이 흘렀어요. 나는 정훈을 간호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죽을 끓여 먹이며 약을 챙기며 민우 씨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훈이 말했어요. 미선아, 민우한테 가. 뭐?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가.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바랐던 거니까. 정우는 내 손을 밀어냈어요. 당신이 필요하면 가. 나는 이미 당신의 남편이 아니야. 가서 여자로 살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이게 내가 원한 거니까. 그날 밤 나는 601호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민우 씨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미선 씨, 들어가도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나를 끌어안았죠. 이번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선 씨,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요. 민우 씨,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사랑해요. 나도.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심이에요? 네. 이제는 확실해요. 그가 나를 들어 올렸어요. 침실로 향했죠. 침대에 눕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챕터 5처럼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어요. 하나, 둘, 셋. 느리게. 나는 숨을 참았죠. 숨 쉬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그의 셔츠도. 피부가 맞닿았어요. 그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미선 씨 사랑해요.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눈꺼풀에, 볼에, 입술에, 목덜미에, 천천히 하나하나. 나도 사랑해요. 내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가 내 위로 올라왔어요.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포근했어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번엔 챕터 5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슬프고 간절하고 애틋했죠. 눈물이 흘렀어요.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선 씨. 미안해할 거 없어요. 나는 그를 안았어요.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흐트러진 시트, 얽힌 몸, 뒤섞인 숨소리. 새벽이 왔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정훈이 떠난 날 봄비가 내렸어요. 3개월. 정확히 의사가 말한 시간이었어요. 민우 씨와의 마지막 밤 이후 나는 정훈을 간호했어요.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기고 손을 잡아줬죠. 마지막 순간 정훈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우 씨가 보였어요. 그는 정훈의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죠. 형님 지킵니다. 약속? 작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눈빛만 나눴어요. 말은 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어요. 49제가 끝난 날, 정훈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미선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미선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30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여자로 사랑한 적은 없었어.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떨림을 한 번도 채워주지 못했어. 민우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당신을 더 잘 사랑할 거야. 부디 그와 함께 여자로 살아줘. 죄책감 갖지 마.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정훈.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고마워요, 여보. 중얼거렸어요. 이제 가도 되는 거죠? 6개월이 흘렀어요. 나는 602호를 정리했어요. 짐을 싸고 추억을 담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우 씨였어요. 도와드릴게요. 그가 짐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가 물었어요. 601호로 올래요?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요. 우리 둘이서 벽 없는 곳으로. 어디 가고 싶어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 욕망을 말했어요. 바다요. 그리고 피아노 있는 곳. 그럼 가요.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602호를 올려다봤어요. 30년을 산 집, 정훈과의 추억이 담긴 집. 안녕. 작게 인사했어요. 민우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떳떳하게. 미선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알아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미 행복해요. 우리는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벽 하나로 시작된 떨림.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만든 선물이었어요. 정훈,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아볼게요. 박미선으로. 태양이 눈부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한부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선물한 이 이야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남편이 허락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62살 여자도 사랑할 권리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이 미선이라면 옆집 문을 열었을까요?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시한부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